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인데요. 모두 산에는 좀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근처 공원이라도 좀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총선은 20개월뿐이 아니 대선은 20개월뿐이 안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장 약점인 아킬레스건은 경제 대참사와 경제 대실패와 비도덕 비정의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제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산 문제 가지고 지금 온 인터넷을 깔고 있는데요. 참으로 황망한 것이고 창피한 겁니다. 그죠? 저는 이 나라의 조선반도 5천년 역사상 그리고 건국 이래 가장 훌륭한 정치가가 누구냐 하면은 인권을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진보 개혁가입니다. 진보 개혁가고 보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파라는 개념을 대입시킬 수가 없어요. 박정희의 정책이 99%가 진보적인 정책입니다. 인권을 탄압한 것도 진보적인 과정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박정희를 대체하면서 박정희와 대적하면서 큰 풍운화가 있었죠. 김영삼과 김대중입니다. 저는 이 방송은 좀 길어질지 몰라요. 김대중을 갖다가 재평가하는 거나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박정희를 타고 넘으려고 하는 것들이 한국 현대 정치사입니다. 여러분, 박정희는 누가 뭐래도 아무리 문시족들이 박정희를 비하하고 폄하하고 박정희 정신을 괴멸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역사는 살아날 겁니다. 박정희를 대체하고 박정희를 타고 넘고 박정희보다 잘해보자 하는 것들이 박정희 이후의 정치인들입니다. 첫 번째가 전두환이었고 김영삼이었고 김대중이었고 이명박이었고 박근혜였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박정희를 타고 넘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능력이 딸려므로 박정희를 죽이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다룰 것은 뭐냐면은 홍거리가 김대중 씨의 삼남 막내 홍거리가 홍삼 트리오 가장 유명하잖아요. 참 유명하잖아요. 세 놈 다 뇌물을 먹었잖아요. 세 명 다. 참 하찮아. 아버지의 명성에 이렇게 아버지의 명성에 이렇게 똥칠을 하는 놈들 보면 하찮죠. 김홍거리가 첫째 김홍일은 죽었죠, 그죠? 김홍일. 그 다음에 김홍업이도 지금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막내 김홍거리가 김홍업과 과거에 김대중을 따르던 가신들을 뒤통수를 친 사건이죠. 그래서 김대중 씨의 사저도 지 앞으로 돌려버리고 하물며 김대중이가 노벨 평화상 성공까지 지 앞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런 정도 이렇게 되면 이거는 폐륜이라 그러는 겁니다. 폐륜. 결론을 내드리면은 세 사람 다 홍일이, 홍업이, 홍거리 다 그렇지만은 홍거리 얘가 제일 못난 놈이에요, 원래. 저도 알아요, 대충.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서. 전라도 사람하고 홍거리 얘가 제일 못난 놈이에요. 그런데 문재인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을 달았어요. 그래, 이게 김대중의 사저하고 노벨 평화 상금을 갖다 지 앞으로 돌려놓은 것이 어제 터지죠, 어제. 어제 대문짝하게 터지죠. 어제 무슨 날이었죠? 국회의원 신분을 취득하는 날이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김홍거리가 국회의원이 된 날이다. 그죠? 기기묘묘하죠. 윤미향 사건도 그렇고, 그죠? 윤미향은 어제 나와서 당당하게 말이야. 나 국회의원 될래! 내 거짓말 들어줘! 하고 국민들한테 씹으렸고, 어제 언론들이 이걸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 전에 터뜨렸으면 김홍거리도 너무 난자를 당했을 텐데, 솔직히 전라도 호남 사람들이 김홍거리나 김홍업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죠? 김대중을 좋아하는 거예요. 김대중을. 이 김대중에 대해서 비사가 되게 많아요. 그 유튜브 보면은 너무 사기성 유튜브가 많아가지고
그죠? 그런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김대중의 비자금이 말이 나오죠. 그죠? 그 이명박 시절 때 그 원세훈이가 기억이 얼핏 나는데요. 그 월간조선 특종으로 터뜨린 게 있어요. 김대중의 비자금을 추적을 해봤다. 추적을 해봤더니 김대중의 비자금이 일본하고 미국에 걸쳤는데 대부분이 미국에 있더라. 왜 그렇죠? 일본에서는 그 김대중이가 탄압받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재미 동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김대중 씨를. 일본에도 가 있었고 미국에서 가 있었는데 미국에 가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죠? 일본은 왜 못 가느냐? 그때 그 납치 사건 있잖아요. 그거를 전두환이한테서 미국으로 쫓겨가서 미국에서 몇 년 있다가 오니까 미국 재미동포들이 많이 도와줬을 거아요. 그때 박지원이도 만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세훈이가 월간조선의 특종에다 원세훈이가 한 1, 2년 동안 김대중의 비자금을 파봤는데 한 6, 7억 달러가 있더라. 6, 7억 달러가 10억 달러인가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튜버들에서 돌고 그 인터넷 카페에서 돌던 게 그 US 뱅크에 그 1억짜리 그 카피 있잖아요. 카피. 그게 10년 전부터 돌았던 거예요. 그 10년 전부터 김대중이 비자금 해가지고 그게 그런데 그래 그 이명박 전부터 돌았다니까요. 그게 옛날부터. 그런데 그걸 요번에 또 이제 사칭 돈벌이 우파들 우려먹는데 그거는 확정으로 갖기 전에는 그걸 갖다가 있다 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끝부분에서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람들로부터 인증됐다고 끝부분에 가서. 근데 그렇게 되면 김대중의 비자금 이렇게 되면은 근데 김영삼 씨는 비자금 같은 게 없잖아요. 하나도 말이 안 나오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 전두환의 비자금 이런 거 나오고 김대중의 비자금은 시중에 해제되잖아요. 그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잖아요. 돌아가신 지가. 그리고 그 정권이 13년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13년이 좌파 정권이 있으므로 김대중을 좌파 정권을 치고 그러면은 13년을 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을 안 팠겠습니까?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박정희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게,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게 전두환이 있으니까 안 파봤겠어요? 그 돈을? 그 안민석이 같은 애가 나와서 지금 300조가 있다, 400조가 있다가 떠불고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 비자금이. 최순실 사건에도 비자금, 박정희 비자금, 박근혜 비자금 나오지 뭐 30조가 있네, 300조가 있네, 3조가 있네 이렇게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전두환이가 그 당시에 신군부를 군부를 장악해가지고 그 보안사령관실 일대 김재규 잡아놓고 청와대로 가서 금고를 열어보니까 그 당시에 한 10억 정도가 있었더라. 40년 전에 10억이면 지금 한 최소한 몇백억 되죠? 몇백억. 그죠? 몇백억은 넘죠? 그런데 박근혜한테 6억인가 주고 6억이가 그 돈, 박근혜가 그 돈 가지고 2억 가지고 집을 사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고 2억은 또 기부를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유튜브가 문제가 있긴 있어요. 단발마적인 유혹만 하니까 유튜브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김대중의 비자금이 있다면은 몇 조 단위일 거 아니에요. 10억이면 조 단위고, 그죠? 1억 달러면 1200억이고, 그 수표에서 막 카피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카피 위조하는 거 쉽지. 원본 같은 거 몰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김대중의 비자금을 갖다가 우리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저쪽 진영에서는 박정희, 박근혜의 비자금을 또 공격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는 박정희, 박근혜는 절대 개인적으로 돈을 갖다가 부정할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 자금은 박정희가 쓴 건 맞고, 그죠? 김대중도 썼고, 김영삼도 썼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김영삼 씨 같은 경우는 부자 집안에서 자라고 돈에 대해서는 결백증을 가질 정도로 정치 자금이 들어오면 자기가 관리를 안 했어요. 김영삼이는 밑에 뭐 자형우 최동ling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관리하고 너희가 알아서 써라 그랬죠. 관심을 안 뒀다는 거죠. 김영삼이는. 그래가지고 김영삼이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을 때나 대통령을 퇴임하고 나서도 비자금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죠. 그죠? 그래서 김영삼이는 대도무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이는 정치 자금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오면은 지가 관리했다는 거죠. 자기가 밑에 사람한테 안 맡기고. 그래서 김대중의 비자금은 있을 것이다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죠. 대체적인 의견이죠. 그리고 김영삼이 같은 경우는 데모만 하고 정치만 했던 사람이고, 김대중이 같은 사람은 목포일보도 해보고 선박회사도 해보고 상인정신이 있던 사람이죠. 인동초로 표현되지만은 김대중 씨가 한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선비의 강직함과 상인의 정신을 갖다 강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정치에 접목시켜야 한다. 맞는 소리죠. 그러면은 저도 그래요. 김대중 씨 같은 스타일로 보면은 그죠? 어느 정도 비자금은 있을 것이다 하고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밝히려는 순간 그걸 갖다 자꾸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더 공격을 받아요. 그죠? 김대중 기껏해 5년 집권했고 이명박 아니 박정희 이승만은 빼고 박정희 또 박근혜까지 해서 22년을 집권해 버리잖아요. 그런 거는 확정이 나올 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오늘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이 집안망신이라서 김홍거리가 말을 해요. 집안망신이라서 조용히 처리해야 했는데 김홍거리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말이지 우리 아버지 재산, 아버지 사저와 또 노벨상 상금까지 털어갔다, 강취했다 이렇게 해서 울분을 토한다 이런 것이죠. 얘가 국회의원이 되는 애가 이상해졌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 했는데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고 내용 증거도 막 보내고 이러더라. 응? 근데 아버지의 유언은 뭐냐? 동교동 사제를 대통령 사제 기념감으로 사용하도록 하게 하고, 노벨 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유언을 내렸는데 그게 문서화가 안 됐다. 그 맹점을 이용해서 얘가 법을 이용해서, 법이 뭐죠? 전처 소생, 저 이희호가 김대중이의 쉽게 말하면 후처, 그죠? 재혼한 상대니까 전처 소생들은 아버지가 죽었을 적에 재산을 상속을 못 받는다. 그죠? 그리고 후처, 현재 처 자식만 재산을 상속받는다를 이용해가지고 아버지의 대통령 사자하고 노벨 평화 상금까지 8억원까지 가져가 버렸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는가? 내가 둘째지만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은 사회 환원하라 이거였다는 거죠. 기념관을 만들고 그 노벨 평화상 8억원도 성금도 사회에 환원하고 좋은 곳에 쓰라 그러는데 이 동생이라는 애가 쏙 빼가지고 갔다. 배달하는 동생이. 이게 또 엄마 죽고 나서 그랬다. 기가 찰 일이다 하고 지금 김홍업이가 그러고, 건너가면 이걸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못하고 하고 있다. 이럴 때 박지원이 네가 한마디 해라. 임자. 박지원 네가. 마지막 남은 박지원이 네가 맨날 김대중이 바로 다리 한마디 해라. 임자. 쓸데없는 조기를 비유하고 윤미향이 비유하고 문재인 비유하지 말고 임자. 입마 그럴 뻔했네. 이게 민법으로 따져서 그런 거니까 김홍거리한테 그게 있죠. 김홍거리한테 권리가 있는데, 아니 아버지의 유언이 문제지 민법이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폐륜이야. 김홍거리에는 그 국회의원 한 분 되려고 열민당 생기니까 말이야, 열시당 생기니까 말이야, 아이고 쟤네들이 막 지지율이 막 10% 20% 가면 지 국회의원 못 될까봐 말이지 막 발광을 하더니 되긴 됐어.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소송을 붙죠. 소송을. 뭐 극렬 보수 우파 쪽에서 김대중을 싫어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달려 들어가고 지금 3년을 살고 이런 게 처참하잖아요. 그죠? 대통령은 탄핵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 김대중 같은 친구는 김영삼이가 집어넣은 노태우하고 전두환을 풀어줘 버리잖아요. 그죠? 춘향이가 이몽룡을 만나면서 한은 다 풀었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문재인 이건 또 갖고 들어와서 또 집어넣어. 끝까지 전두환을 추적해. 우리도 똑같이 할 겁니까? 일단 정권을 찾아와서 시작하자고요. 문재인은 무조건 집어내야 되는. 왜? 도덕적이 아니고 사악한 애니까. 나라를 생각한다는 건 지 혼자 생각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볼 적에는 문재인이가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쫌냥의 인간 군상이죠. 쫌냥. 박근혜 대통령이 사발그릇이었다면은 문재인이건 종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종지그릇이라면은 문재인이거는 뭐다? 좁쌀그릇이다, 좁쌀이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 안 돼요. 약속드린 대로 제가 함청 활동할 때 여러분이 신한 아시죠? 신한그룹, 그 단자회사도 갖고 있고 건설회사도 갖고 있고 전라도 목포기업, 그죠? 그 다음에 골프장도 많이 갖고 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신한그룹의 그 박 회장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급성장해버리죠. 그죠? 뭐 신한설틀도 인수하고 철강공장, 단자회사는 원래 있었고, 단자회사 하나 해가지고 얼마나 큰 기업을 만들겠어요? 은행을 하야지. 그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단자회사 가지고 스틸, 철강에서도 인수해, 무슨 공장, 뭐도 인수해, 또 리조트도 인수해, 또 뭐죠? 골프장도 막 인수해. 그죠? 그래서 그 박 회장, 신한의 박 회장이가 그 김대중 정권 1년 차에 잡혀 들어갔죠. 탈세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막 뒤돌아보면서 검찰 직원한테 끌려 들어가면서 이건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가죠. 정치 탄압이다.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목포 출신 기업은 신한이 제일 컸으므로 얼마나 김대중이를 밀어줬겠느냐 이거죠. 김대중이를. 그죠? 그리고 IMF 과정에서 매물로 나오는 그 헐것지를 갖다가 신한 박 회장이 김대중이가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이 대통령일 때 많이 불화를 받죠. 그냥 줬겠습니까? 우리 목포 기업 호남 기업을 키워야 돼 이렇게 줬겠어요? 아니죠. 그때 아시아나도 그모 쪽으로 뭐 이러지만은, 그죠? 그래서 그 박 회장 그 친구가 달려 들어가면서 이건 정치 탄압이다. 내가 다 밝힐 거야. 이러다가 셧다운 되죠. 말을 셧업 마우스가 되죠. 말이 안 나오죠. 그 이후에 그때 우리가 제가 한창 골프를 칠 때인데, 그때 그 대농에서 경영하던, 대농 망했죠. 대농에서 경영하던 서울 근교 분당에서 조금 더 가면 되는 리 땡땡 골프장을 갖다 36홀짜리 당시에 제일 좋았어요. 레이크사이드보다 더 좋았어요. 레이크사이드는 퍼블릭이니까. 그걸 갖다가 신한의 박 회장이 인수를 합니다. 싼값으로 인수를 해요. 쉽게 말해 시가 500억이라면 200억인가 그렇게 인수를 해요. 특혜가 있었을 것이다, 없었을 것 있다. 그런 거 차이가 내 들어갔느냐. 근데 그 리땡땡 그 골프장 36홀이므로 또 페어웨이도 되게 넓어요. 오래된 거기 때문에, 대농에서 수십 년 전에 세운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이렇게 그 전라도 출신들이 회원이 많아요. 저는 경상도 회원 출신이었고, 그래 회원끼리 만나면은 좀 친해지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회원끼리 만나면은. 그러면은 100명 중에 90명은 이거는 박 회장이 꽤 아니다. 김대중 거다. 김대중 건데 이게 과연 누구한테 갈 것이냐? 누구한테? 본처 소생한테 갈 것이냐? 아니면은 후처 소생한테 갈 것이냐? 그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그게 벌써 20년 전 이야기죠. 30년 전 이야기. 그죠? 그래, 그때 별의별 얘기가 다 돌았어요. 제가 신한 박 회장 제가 풀려난 것도, 협상을 했다. 잡혀 들어간 것도 리땡땡 건이었다. 그걸 갖다가 김대중 쪽에서, 김대중이든 가족이든 김대중 측근들이 자기들이 거기서 돈을 빨아가지고 권력 기반을 삼고 정치자금으로 계속 쓰려고 그랬는데, 신한 박 회장이 혼자 먹으려고 그랬었다 하는 루머가 돌았었어요. 확인은 할 수 없죠, 저도. 근데 그 골프장에 보면은, 계속 갈아엎고, 페어웨이 갈아엎고, 공사하고 그래요. 계속. 골프장 한번 공사하면 말이죠. 굉장히 타격을 받잖아요. 계속 공사를 해. 저 새끼들 뒤로 돈 빼내는 거다. 돈 빼내서 어디로 가느냐? 신한 박 회장이 먹을 거냐? 아니다. 제가 그때 잡혀 들어갔다 나왔는데 저런 짓 할 거냐? 그래서 그때 그런 루머가 많았는데, 벌써 그게 몇 년 전이에요.
1997년, 2007년, 20년 전의 일이니까, 25년, 30, 그렇게 된 일이니까, 하여튼 말이 많았다. 저는 실상적인 말만 해요. 팩트만. 그 후황한 거, 김대중의 비자금이 10조다, 1조다, 수십조다, 수백조다. 그리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이 수백조, 수천조다.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까지 하겠습니다. 좀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